안녕하세요. 제가 5년 넘게 다이어트를 반복하고 10년 가까이 다이어트 코치와 공부를 병행하면서 알게 된 살 안 찌는 3가지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도 100kg 가까이 나갈 때 지금의 72kg까지 감량하는 과정이 거의 5년 조금 넘게 걸렸어요. 이때 폭식장애, 대장출혈, 요요, 고혈압 문제까지 겪고 하루 만에 5kg 이상도 증가하는 일이 진짜 허다했거든요. 맨날 빼고 찌고 다시 더 찌고 하는 일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살이 찌고 싶어도 정말 안 쪄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네, 맞아요. 제 구독자분들과 수강생분들 아시겠지만 대사가 높기 때문이에요. 먹는 음식을 거의 에너지로 태워버린다는 거죠. 지금은 이걸 안 덕에 제 회원님들도 막 식단 관리를 열심히 하지 않는데 살이 쉽게 찌지 않고 오히려 감량이 일어나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은 그 3가지 규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최소 유지 대사량만큼은 먹거나 그 이상을 먹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에? 유지대사량만큼 먹고 그 이상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몸은 단기적 논리가 아니라 생존 논리로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 유지대사량보다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진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유지대사량보다 더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체중을 유지하겠다고 아니면 살을 빼보겠다고 유지대사량보다 훨씬 적게 먹는 식단을 유지하거나 대표적으로 단식, 저탄수, 저칼로리 식단을 몇 주 몇 달씩 반복하면 우리 몸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이렇게 적게 먹는 환경이 위험한데? 에너지 섭취가 계속 부족한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적게 섭취하니까 에너지를 아끼는 몸으로 바꾸고 그런 남는 에너지는 뭘로? 지방으로 저장하죠. 즉 우리 몸은 생존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면 지방을 더 저장하려는 생존 스위치를 켜요. 이때 지방을 저장하기 위해서 기초 대사량을 낮춰버립니다. 심박수 떨어지고 체온 내려가고 손발 차가워지고 움직이기 싫어지고 가만히 있어도 피곤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생존을 위해서 브레이크를 건 상태예요. 즉 오히려 여러분들이 유지 대사량만큼 포만감 있게 먹어주는 식단을 해야 오히려 우리 몸은 에너지가 충분히 들어온다고 안심을 해서 몸에 지방을 저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변을 보면 충분히 잘 먹어주는 사람이 살이 잘 안 찌고 매번 몸 관리하려고 적게 먹는 사람이 살이 더 쉽게 찌고 붓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 회원님들 중에서도 체중이 안 빠진다고 더 줄이던 분들이 유지 대사량 수준까지 식사를 올리고 나서야 처음엔 체중이 잠깐 오르고 멈추다가 어느 순간부터 덜 붓고 몸이 가벼워지고 폭식 생각이 줄어들고 감량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구간을 지나가게 돼요. 이게 바로 살이 찌지 않는 몸 상태를 먼저 만들면서 살을 빼는 단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규칙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은 이거예요. 유지 대사량 이하의 식사는 장기적으로 반복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먹어도 쉽게 살 안 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무서운 분이 계실 거예요.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우리 몸이 계속 살이 찌려면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는지 아세요? 몸에 있는 호르몬들, 대사가 고장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체지방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호르몬들이 있는데 얘들의 기능이 고장나야 돼요. 렙틴이라는 호르몬 있죠? 인슐린 호르몬 있죠? 이 호르몬이 만성적으로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살이 쉽게 찌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이 인슐린은 체중의 항상성을 지켜주는 렙틴 호르몬을 또 고장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대사가 고장나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유지 대사량 이상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대사 고장을 일으키는 너무 많은 정제 탄수화물 위주로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탄단지를 고르게 잘 먹어주고 하루에 한 끼 가공식품 먹더라도 나머지 끼니는 자연식 위주로 잘 드시면서 야채, 단백질, 지방을 잘 지켜주시면 유지 대사량보다 조금 더 먹는다고 해서 살이 절대 그렇게 쉽게 찌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체중을 마음대로 변화시키는 잘못된 신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생존이 위험하다고 할 때 살을 찌우는 경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은 여러분들이 유지 대사량만큼 먹어주려고 하는 걸 꼭 중요시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침에 햇빛을 보는 게 꽤 중요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먹는 음식은 에너지로 가냐 지방으로 가냐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당연히 지방으로 가지 않으려면 에너지로 가는 비율이 높아야겠죠. 그럼 이 아침 햇빛이 우리가 먹는 음식을 에너지로 사용되게 도와주느냐,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 햇빛은 우리 몸의 대사가 돌아갈지 아니면 꺼질지를 결정하는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은 밤에 저장 모드가 높고 낮에는 사용 모드가 높은 쪽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전환 스위치를 눌러주는 게 바로 빛이에요. 아침에 눈으로 들어오는 빛은 뇌 시상하 보이는 생체 시계를 깨웁니다. 이 순간부터 몸은 이렇게 판단해요. 아, 지금은 낮이구나. 활동하고 일하고 사냥하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 시간이구나 라는 신호탄을 주는 거예요.
이 판단 하나 때문에 달라지는 게 정말 많습니다. 먼저 대사를 깨워주는 코티솔 리듬이 정상적으로 올라옵니다. 이때 우리 몸에 대사 공장이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계속 태워서 에너지를 더 소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침, 점심, 저녁에 먹는 음식을 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죠. 그래서 이 빛을 보면서 대사가 돌아가야 된다는 신호를 줘야 지금부터 에너지를 써야 된다고 몸이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햇빛을 제대로 안 보고 어두운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에너지를 써도 되는 낮인지 밤인지 헷갈리는 상태죠. 그래서 몸은 일단 모든 게 애매하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아끼려는 모드로 전환시키게 돼요.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같은 양을 먹어도 아침 햇빛을 매우 규칙적으로 보는 사람은 몸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똑같이 먹는데 왜 어떤 날은 안 찌고 어떤 날은 바로 붓고 찌는지에 대한 차이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규칙은 기상 후 30분 이내 5분이라도 괜찮고 가능하면 10분에서 20분 걷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서 있어도 돼요. 빛을 보는 타이밍만 만들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아침부터 낮이라는 걸 알면서 에너지를 써야 되는 날이라는 신호가 몸 전체에 퍼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먹는 음식은 지방보다 에너지로 갈 확률이 훨씬 높아지면서 살이 쉽게 찌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규칙은 혈당을 에너지로 쓰는 몸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특히 탄수화물은 결국에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혈당이 되죠. 이 혈당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근육과 장기에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이는 길, 다른 하나는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지방으로 저장되는 길.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와요. 그럼 같은 걸 먹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에너지로 쓰고 어떤 사람은 바로 살로 가냐? 차이는 딱 하나예요. 혈당을 에너지로 쓸 준비가 되어 있는 조직이 있냐입니다. 살이 잘 안 찌는 사람은 혈당이 들어오는 순간 쓸 수 있는 곳이 이미 열려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근육이에요.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빨리 쓰는 기관이에요. 그러면 근력운동 개 열심히 하고 근육량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육은 여러분들 우리가 운동할 때만 에너지를 쓰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냥 서 있을 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저작근 움직일 때, 그리고 뭐 이런 자세를 유지할 때, 뭐 숨 쉴 때, 지금 말할 때, 이 모든 순간에 근육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근육은 혈당을 에너지로 써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규칙의 핵심은 이거예요. 근육이 항상 조금씩 쓰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거는 헬스장 갈 필요도 없어요. 식사 후 바로 앉거나 누워있지 말고 약간 5분에서 10분 가볍게 움직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000보에서 8,000보 켰는데 사실 하루 총 운동량보다 내가 식사 후에 혈당이 바로 근육 속으로 들어가도록 5분에서 10분 움직이는 게 총 운동량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앞서 말했듯이 내가 지금 먹는 음식의 혈당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럼 근육으로 가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이 근육이 움직여야 혈당을 받아 쓰겠죠. 그래서 식사 후 혈당이 잘 들어오니까 식후 5분에서 10분 정도 몸을 움직여주는 게 중요해요. 이걸 계속 반복하면 몸이 이렇게 학습해요. 혈당이 들어오면 근육이 받아서 쓴다. 굳이 지방으로 보내지 않아도 된다. 이 학습이 더 반복되면 탄수화물을 먹어도 살이 붙기 어려운 체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들어오는 쪽쪽 쓸 곳이 열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세 번째 규칙은 이겁니다. 운동으로 태우려 하지 말고 혈당을 받았을 조직을 항상 열어두는 것. 그거는 근육을 약간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지켜주시면 살이 잘 찌는 몸을 방어하면서 이미 대사가 낮은 분들도 대사를 높여주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1대1 코칭이 궁금한 분들은 그냥 고정 댓글 링크 간단하게 확인해 주세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